학교에 확인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내 학교 모두 다 저는 너무 어릴 때 많이 놀렸어요를 굉장히 좋아하는 원장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마미 채널의 오대규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동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준비 전략 어떻게 하면 되는지 원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네. 2023학년도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바뀐 학교들이 많은데 우리 고덕동의 하버드 브레인 근처 중학교는 어떤가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하버드 브레인 영어학원 근처에는 4학교가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학교는 고덕중, 그 다음에 상일중, 한영중, 명일중 이렇게 4가지 학교가 주력 학교예요. 2월 초에 모든 학교에 확인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4학교 모두 다 자유학년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모두 시험이 없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유학년제, 그 네. 1학년 시험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 두 번째 바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자유학년제 동안에 어떻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영어 준비하면 좋을까요? 내신이 있으면요. 한 달 정도는 내신 공부를 합니다. 또는 5주. 그러면 4번의 시험이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한 1년에 5개월 정도가 빠지게 돼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간에서 빠지게 되죠. 근데 그게 모두 없습니다. 그러면 놀라고 주는 시간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높이 쌓아놔야 돼요. 그 이유는 영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어휘, 문법, 그리고 리딩이 다 있는데요. 문법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2학년, 그러니까 중2 1학기 시험에 바로 관계사가 나오는 출판사가 많습니다. 그 관계사 문제가 2학년 1학기에 덜컥 나와요. 그래서 1학년 때 문법은 한 번 돌려서 파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2-3번 정도 하면 좋은데 문법을 해놓지 않으면 2학년 1학기 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죠. 관계사를 어떻게 풀겠어요? 하버드 브레인에 오는 중학교 아이들 중에 고덕중 아이들이 많은 걸로 전해 들었어요. 네. 좀 지역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덕중의 영어 내신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거는 진짜 지역별로 너무 다른데 지금 오대교 수능연구소가 위치한 이 대치동의 시험도 제가 봤어요. 대치동의 시험에 비하면 고덕중 시험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년 2학년의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같은 내용들 보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상대적이긴 한데 마냥 쉽지라고만 생각하면 1학기는 그래도 좀 쉬울 수 있어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1학기는 조금 쉽게 개념 중심으로 가고 2학기 되면 확 심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2학기 기말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고덕중학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이 단원을 짬뽕해서 문제로 냈을 때 문제를 아이들이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투부정사를 배울 때는 투부정사 문제만 나오니까 문제집을 풀 때는 나 투부정사 다 외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섞어서 문제를 내면 또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법이 다 요즘은 복합돼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내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되려면 정말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다 준비를 해야. 모의고사 고등학교 기출문제도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맞아요.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저희 하버드 브레인에서요, 현재 예비 중1학년 아이들,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그런 아이들 좀 상위권 아이들은 일부러 고1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게 합니다. 동일한 시간을 주고요. 리스닝도 똑같이 풀고 리딩도 시간을 맞춰서 하는데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80점을 넘겨요. 100점 만점. 조금 이제 처음에 문제를 풀어보게 해요. 그래서 고1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중3거 리딩을 하게 할까? 그걸 저희는 파악을 하긴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고덕동에서 영어학원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고덕동 아이들의 영어 수준은 좀 어떤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대치동 원장님께 여쭤보면 대치동도 천차만별입니다 하겠지만 고덕동은 일단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냥 놀리려고 해서 놀렸어요 라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서 예비 초3인데 알파벳이 아직 안 된 아이도 있었어요. 파닉스 불안정한 아이도 있고 또는 1학년인데 책을 너무 잘 읽어요. 원서 책을 너무 잘 읽는 아이부터요. 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니까
물론 3학년에 시작한 애가 따라잡는 아이도 있지만 저는 너무 어릴 때 많이 놀렸어요를 굉장히 좋아하는 원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3학년, 4학년 좀 빠른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지금 얘기입니다. 2학년 아이들이 난 영어를 못해라고 생각을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2학년, 1학년 아이들 영어를 생각해보면 잘하는 애가 뭘 그리 얼마나 잘하면 못하는 애가 그리 못하겠어요. 아주 그냥 조그만 차이일 수 있는데 아이들이 느끼는 건 크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걸 이렇게 봤더니 내 친구는 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학원은 개별로 나가는 학원이지만 그 옆에 애가 어떤 문제를 푸는지 관심이 있으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들은 어린아이도 이렇게 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리기만 하면 우리 아이의 자신감에, 왜냐면 자신감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나는 영어를 되게 잘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애 열고 보면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근데 얘는 되게 못하지도 않는데 옆에 애보다 문제 조금 쉬운 거 푸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알아서 위축되고 전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역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네. 고덕동에서 유명한 지역 자사고가 바로 배제고가 있습니다. 맞아요. 배제고 네. 거기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물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중학교 아이들은 더욱더 배제고에 대해 관심이 있고요. 6학년에서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남학생이라면. 그리고 사실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의 형이 배제고에 붙었어요. 그래서 저도 배제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면 배제고 다니면 좀 이렇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좋아들 해요. 많이 좋아하고 고덕 중에 이제 입학 시즌이잖아요. 네. 어제 그저께 막 발표들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계속 오는데 선생님 저 고덕중 됐어요. 선생님 저 상일중 가게 됐어요. 이러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학원 사는 지역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면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맞습니다. 인기가 많다. 네. 그러면 또 이 내용에서 중학교 학부모들 중에서 배제고를 네. 염두에 두신 학부모님께서 궁금하실 것 그럼요. 같은데 입학 관련해서 모집 요강 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준비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학부모님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배제고의 입학 요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영수 점수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중학교 때 국영수 공부를 약간 덜 했던 아이지만 좀 늦게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공부 진짜 잘하고 싶다. 그리고 철이 늦게 들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배제고에 한번 넣어볼 만하죠. 왜냐면 국영수 점수가 일단은 안 들어가요. 1.5배수로 그냥 소위 엄마들이 얘기하는 뺑뺑이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면접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학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 형이 붙었으니까 제가 많이 묻거든요. 그랬을 때 전교 3등 하는 사람도 떨어졌대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들리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면접이라는 건 어차피 얘 성적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있는 걸 얼마나 잘 풀어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100% 다 파악은 안 되겠지만 아이랑 얘기하다 보면 인성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 연습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면접이 네. 에리카 원장님께서 그 중요한 부분 네. 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저희 학원에서요. 사실 제가 개원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보통의 개원한 학원들은 막 전교 1등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아이들을 더 잘하게 하고 관리를 잘해서 학원을 제가 탄탄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입결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면접이 중요하면 당연히 하버드 브레인에서도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에 그럼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끝났을 수도 있긴 한데요. 아나운서를 직접 저희 학원에 부릅니다. 현직 아나운서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아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강을 할 거예요. 당연히 학부모님을 위한 특강인데 제가 이게 너무 소중한 자리인 것 같아서 우리 하버드 브레인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이상 그러니까 예비 중1부터는 제가 초대를 했어요. 되면 오라고. 근데 공교롭게 아이들의 졸업식 날이에요. 근데도 선생님 저 11시에 끝나요. 빨리 끝나고 갈게요 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반응이 핫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시험 다가왔을 때 조금 더 아나운서와 1대1 특강을 원한다 하면 충분히 저는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면접 같은 기본적인 거와 자소서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저희 학원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또 강동에 네. 학원들 인기가 엄청 많고 관심 많은 학교인 것 같은데 네. 한영외고 있죠? 네, 맞아요. 한영외고 입시 요강 그리고 네. 입학 결과가 어땠는지 요 얘기도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2022년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고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죠. 외고는 약간 인기가 있을 때가 있고 인기가 없던 시절도 있고 그래요. 왜냐? 인기가 없다는 이유는 우리 애 내신에 불리할까봐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게 약간 상쇄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기도 해서요. 다시 외고의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한영외고는 완전 가까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인근 아이들이 만약에 간다면 한영외고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여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좀 공부 좀 한다 하면은 가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외고를 가면 뭐 소위 문과로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맞아요.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외고가 핫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외고는 일단 대원외고가 1등이고요. 네. 4등이에요. 작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대에 입학한 아이들로 맞아요. 봤을 때 4등이었어요. 4위의 학교인데 그러니까 꽤 괜찮은 네. 학교예요. 맞아요. 그래서 국영수 준비를 얘는 좀 해야죠. 네, 하고요. 얘도 마지막에 면접이 들어가긴 합니다. 2차에는 면접도 들어가는데 일단 외고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는 국영수 점수를 탄탄하게 해놔야 하고 1학년 때부터 그 생활기록부도 좀 좋게 해놔야 하고 맞죠. 그렇죠. 2학년부터는 내신도 굉장히 탄탄하게 해놔야 들어가기 좋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놔야 고등학교 그럼요. 올라가서 네. 잘하게 되니까. 네. 근데 중학교 때는 영어 성적만 갖고 네. 외고에 진학하는 여부가 결정되니까 네, 영어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럼요. 영어만큼은 다 네. 퍼펙트하게 A를 받아야 되는 건 맞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강동에서 그리고 영어 교육 네. 지역에 계시니까 네. 갖고 계신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네. 이런 거 짤막하게 말씀 주시죠. 저희 학원은 입결만 좋은 학원을 만들자는 제 철학은 아니에요. 제가 뭐 큰 어학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쳤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얘기할까요? 네. 제가 해커스 어학원에서 1타 강사 출신입니다. 13년간 근무를 했고 너무너무 저한테는 친정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도 엄마가 되고 아이를 낳다 보니 제가 원래는 우리 대학생들을 어떻게 잘 영어 점수를 내서 취업을 잘 시킬까가 저의 목표고 제 꿈이었어요. 제가 제 아이를 낳고 나서 제 관심사가 초등과 중등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게 이 아이들, 대학생 애들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일찍부터 나와서 12시간 이상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공부를 했을 때 결과 안 나오면 막 같이 울기도 하고 이랬는데 얘네를 중학교 때 만났더라면 초등학교 때 만났더라면 지금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고덕동에 제가 학원을 차리면서 한 제 교육 철학은 대학교 때 고생하지 않는 영어 실력을 만들게 하자. 또 너무 입학에만 다들 좋은 대학 많이 나오셨겠지만 영어를 얼마나 구사할 수 있으십니까? 그쵸? 그냥 우리는 막 공부하는 영어만 했다면 실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직업이라도 영어를 하면 우리 아이는 글로벌한 아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삶이요. 영어를 잘하면 그냥 일개 여행을 가도 삶이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은 당연하고요. 우리 아이의 삶이 훨씬 더 재밌게 그리고 더 알차게 그렇게 되도록 아이를 키워보자. 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학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좋은 내용들, 전략적인 부분들, 학부모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좀 전해드린 것 같네요. 오늘은 강동의 하버드 브레인 영어학원 네. 에릭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